자, 우리의 금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발음이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아싸요. 오늘 굉장히 12조시네요. 진짜 부장님, 네. 제가 금방 60초 후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우리 PD님이 그러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 방송이 60초였냐. 혹시 저희 중간에 광고 있는 거 보셨어요? 네. 제가 어마무시하게 못생기게 나오는 그거 도대체 언제 다시 찍을 거야? 분기마다 좀 바꿔줘야죠. 근데 60초가 아니래요, 여러분. 혹시나 우리 광고가 몇 초인지 맞춰주시는 분에게 저희가 이화진 과장님이랑 사진을 찍을 기회를 드릴게요. 그러면 안 그거 벌칙 아니에요? 벌칙이죠. 그럼 무슨 의미가 없을까요? 반대로 앵커님이랑 사진 찍을 기회를 줘야 사람들이 지금 어떤 조회수 확 올라올 걸요 아마. 진짜? 아, 금방 시청자 20명 깨셨네요. 아니 요즘에 약간 더파진으로 인기가 장난 아니길래 더파진님이랑 같이 사진 찍을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저는 이 기회 포기하겠다는 얘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떡할 거야. 센터장님이라도 안 들어오시나? 자, 저희가 그렇게 광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조금 무게감 있게 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금요일이라서 늘 가볍게 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좀 전략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부장님 1분기가 끝났어요. 네. 이제 어떻게 보세요? 저만 힘들었어요? 사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좀 안 힘들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도 사실 지금 뭐 여러분 잘하시는 뭐 이제 매매를 굉장히 잘하시는 우리가 이제 고수들 이런 분들도 그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경을 좀 곤두세우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장이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참 피곤하네요. 이게 과거와 조금 저는 시장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제가 생각이 되는 게, 어제 이제 하루 종일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시장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을 하자면 종목 장세예요. 예, 지수가 사실 지금 좀 갇혀 있죠. 지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위로 가고 싶은데 뭐 이게 툭툭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 이제 지금 아직까지도 해결이 된 부분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좀 해결되나 싶었는데 뭐 다시 또 제자리 가고 뭐 이런 식, 또 이제 긴축에 대한 문제도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PC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거 또 아무래도 연준이 지금 계속해서 매파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결국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한 위로 뻗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흐름이에요. 그냥 단지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금 리바운드 정도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반면에 지금 사실 종목들의 흐름은 나쁘지가 않아요. 예,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 동의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안 오르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다만 이제 최근의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분명히 지수보다는 종목 쪽에 무게가 실려 있고요. 근데 과거 같으면은 사실 이렇게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될 때는 개인들이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볼 때 이제 좀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맞아. 이렇게 이제 종목 장세가 오면은 이제 개인들이 좀 돈을 벌겠구나. 사실 개인들이 종목이 좋아하거든요. 뭐 비근한 예로 바이오라든가 뭐 이제 과거에 뭐 최근에 같은 경우 작년 말만 하더라도 뭐 이차전지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사실 개인들이 좀 좋아하는 종목들이, 근데 요번 종목 장세는 사실 개인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몇 가지 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일단 순환이 너무 빠르다는 거죠. 이게 좀 따라가려고 싶으면 이게 또 빠지는. 이게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나타나는 흐름들을 보면은 좀 따라가 싶어야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이게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들의 성격이 좀 변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 사실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마 눈치채셨을 텐데, 이게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시장에 새로운 자금들이 많이 유입됐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상대적으로 좀 젊으시고 투자 경험이 덜 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성향이 뭐냐면은 결국은 대형주 위주, 그죠. 잘 아는 종목 위주, 이런 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그 자금들이 많이 쏠려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종목들에 물려 계시죠. 뭐 삼성전자 몇 층에 물려 있다, 뭐 이런 애들이 많이 들고 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안 가는 겁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성격이 종목 장세고 대형주들이 못 가요.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데, 종목 장세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장세가 되어야 되는데
개인들이 오히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제 어려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의 성격이 개인들이 오히려 종목보다는 대형주 쪽에 더 많이 쏠려 있는 이런 모습이 연출되다 보니까 시장은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옛날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연히 종목이 좋으면 개인들이 돈을 벌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지금 얘기를 들어보거나 어떤 상황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이제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참 괜찮은데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지금 대다수의 시장에 들어와 계신 개인 투자자들께서는 장이 되게 어렵다고 말씀하시죠. 삼성전자 언제 가느냐, 뭐 현대차는 왜 이렇게 못 가느냐. 제가 받는 질문의 대부분은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얘기도 하고 지금 시장의 성격을 얘기해주는 그런 단면이기도 하고요. 대형주가 약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은 지금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어떤 매크로 환경의 영향을 대형주가 더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담에 계속해서 노출이 더 되는 거고 아무래도 그렇죠. 대형 제조업체들이 노출이 더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부분은 지금 시장이 선진국 증시하고 이머징 증시가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다 같이 하락 국면을 겪었는데 낙폭이 달라요.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반등폭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역시 이제 지금 아무래도 이런 뭔가 좀 불확실성이 많고 위험 상황에서는 자금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진국 증시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머징 쪽에서도 뭐 이제 원자재 수입 비중이라든가 원유 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라든가 뭐 대만이라든가 이런 쪽을 팔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대형주들이 그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거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아무래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지금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의 성격이 종목 장세이고 그래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표면으로 봐서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 최근에 흐름 보면 하루에 상승 종목이 코스닥에서 한 7, 800개 나오고 있고 예.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연속성이 좀 덜하고 순환매가 워낙 빠르게 돌기 때문에 뭐 최근에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업종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좀 올라가나 싶으면은 차익 매물 나오고 올라가나 싶으면 이게 어떨 때는 막 하루 만에 어제 한 10% 올랐는데 바로 다음날에 다 또 토해내는 이런 또 나고 불안하니까 일단 그쵸? 차익을 실현하고 그런 심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좀 단기로 접근해야 되는 시장이 맞긴 맞아요. 맞아요. 제가 맞았어요. 그런데 저 때리는 줄 알았어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니 파이팅. 그렇군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단기로 접근해야 될 시장이 많은데 이 단기로 접근한다는 게 초보 투자자들한테 쉬운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요? 예. 왜요? 그러니까 초보가 아니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진짜예요. 정말 이게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이제 올랐다. 저는 이제 뭐 이제 이렇게 순전히 좀 이제 어떤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정도면 이제 차익을 실현하십시오.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뭐 한 10% 오르면은 이건 약간 좀 많이 오른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팔아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더 오를 것 같은데 거의 100이면 100 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저는 거기서 그냥 뭐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강하게 뭐 팔라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성격이 지금은 분명히 대세상승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코로나19 이후에 저 밑에 갔다가 거기서 끌어올려진 장과 지금의 장과는 성격이 다르죠. 네. 뭐 그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시장이라는 거는 뭐 제가 이런 말씀 좀 주저없을 수도 있지만은 항상 똑같은 어떤 대응, 똑같은 어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면 안 돼요. 항상 그때그때 좀 달라져야지 시장을 보는 어떤 눈이. 그래서 저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고집을 부려서도 안 되고 항상 좀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꼰대는 주식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단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막혀 있으면 안 돼요. 주식을 할 때는.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늘 매수 주문 냈다가도 내일은 매도로 이 어떤 의견을 바꿀 수가 있는 게 주식입니다. 오늘 매수했다가 내일 매도로 바꿀 수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저는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시각을 유연하게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어떤 시장이 완전히 이제 좀 상승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판단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지금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오르면은 일단 차익 실현하고 또 이제 빠진 거 사고 이런 식의 지금 대응의 패턴이 가장 조금 그 지금 시장을 잘 적응하고 잘 대응하는 패턴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장님 진짜 마음을 읽으시는 것 같아요. 독심술.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물론 미국 증시가 2%라는데 한국 증시가 시작을 했어. 그러면 항상 빠지고 어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나왔다가 계속 이런 시장이 계속 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4월이잖아요. 네. 1분기 실적 발표가 한국이 안 좋게 나오나? 물론 유가가 급등을 했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어닝 쇼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이제 해요. 기저 효과가 끝났다고 보신다. 아니요, 그러니까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나오네, 4월부터 서서히 나오겠네. 삼성전자 그래 반도체 있겠지만은 휴대폰 갤럭시 22도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못 나왔고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유가 관련된 기업들 포함해서 그러면은 결국 이제 시장 어떻게 기관이나 이런 외국인 자체도 한국 기업들 이번에 실적 별로 좋지는 않게 나올 것 같은 데가 어떻게 시장을 계속 누르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사실 지금 이현영 과장이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뭐 이미 1분기 실적 전망을 보면은 삼성전자든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를 제외하면은 분명히 실적에 대한 전망이 좋지는 않아요. 이건 뭐 계속해서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일단 그 기저 효과에 대한 부분도 많이 소멸이 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리오프닝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기대는 많은데 아직까지 실적이 따라오진 못하죠. 맞아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이런 것들이 실적이 좀 이제 이 부분에 따라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적어도 한 1분기 정도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실적에 반영이 된다면은 분명히 시장이 조금 실적에 대해서는 실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이현 과장도 얘기했지만은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이게 지금 이게 못 오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분명히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시장이 그 부분까지도 조금은 이제 아우를 수 있는 오히려 그래서 저는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그래서 1분기 실적의 발표도 중요하지만은 전망 2분기, 3분기에 대한 전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예, 사실 지금 요새 최근에 보면은 뭐 이번 1분기뿐만 아니라 지난 4분기도 그랬고 지금 이제 그 실적 발표를 보는 시각들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과거에는 단순히 그냥 실적 좋았다? 그럼 주가 오르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컨퍼런스 콜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그러면은 올해 너네는 어떤 전망을 가질 건데라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을 따라가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주가가 오히려 많이 빠졌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전망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에는 더 크게 작용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이제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저는 큰 기대는 안 합니다, 솔직히. 근데 다만 항상 그렇지만은 또 이제 그런 와중에도 뭐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어떤 실적의 그 사이클이 좋아지거나 뭐 예를 들면 뭐 흑자 전환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또 주가에 오히려 실적이 조금 불신하다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개별 기업의 주가에는 엄청나게 또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찾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기대보다 잘 나오면은 또 가기도 하고 또 기대보다 못 나오면 실망 매물이 쏟아지기도 하는데 근데 제가 어떤 분한테 여쭤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지수는 뭐 실적으로 움직이는 거라기보다 그렇게 치면은 4분기 때 실적이 좋았는데 1분기에 주가가 갔나요? 그러면 또 그럴 수도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부장님이 대세 상승장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 코로나 이후에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은 대부분까지 아니다. 많은 이제 퍼센트가 그때 시장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좋은 거구나. 넣으면 돈을 다 벌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여쭤보니까 아니다. 원래 우리 주식시장은 늘 횡보였다. 그때가 굉장히 이변이 있었던 거지 지금 뭐 못 가고 잘 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원래 우리 시장이 딱 종목 장세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계시던 투자자분들은 그냥 뭐 똑같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네. 이게 또 굉장히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엠께서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1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호황은 2년이고 나머지 8년은 그냥 그렇고 그런 장이에요. 그나마 좀 이제 그 8년 중에는 굉장히 안 좋은 장도 있었던 거고 이게 보통 2대 8의 비율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에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좋은 장을 보신 거예요, 진짜. 넣기만 하면 솔직히 다 그러니까 올랐잖아요.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이 그때 나온 거죠. 진짜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히 이게 비기너스 럭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하기 그 감당이 안 되는 정도의 그 장이 나왔던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수가 2배가 올랐으니까 코스피 지수가 2배가 오른 장이 잘 없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물론 이제 그 전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차례 좀 이 어떤 그 플럭추에이션을 겪으셨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은 어떻게 보면 신규 진입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결국은 자꾸 이제 갇혀있죠. 그렇죠. 처음에 봤던. 처음에 그렇죠. 이렇게 올랐는데 내가 처음에 2배도 먹고 3배도 먹었는데 왜 그게 또 안 될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종목을 어떤 이제 종목 뭐 이런 특정 종목이라기보다도 이제 개별 종목을 봤을 때 흔히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대시세가 한번 납니다. 아마 이완영 가격께서 잘 아실 텐데 보통 한 주가가 한 10만 원 정도 있던 주식이 한 6개월 만에 40만 원까지 올라요. 이거는 정말 이 주식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에요. 작년에 그랬던 종목 꽤 많습니다. 많아요. 예. 근데 그 40만 원, 그럼 이제 그걸 한번 보신 분들은 이 종목은 또 40만 원까지 갈 수가 있는 주식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역사적 고점인 거죠, 거기는. 그거를 다시 갈지,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영원히 안 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게 그런 대시세를 보신 분들이 그 종목이 이제 40만 원 하던 주식이 한 25만 원 정도까지 빠지면은 이제는 이건 정말 집 팔아서 매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주식이 다시 40만 원에 갈 것이냐에 대한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저는 못 간다에다가 표를 얹고 싶어요. 한번 이렇게 대시세가 난 주식이 연속해서 대시세가 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대시세가 나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거나 하락 조정을 받거나 때로는 원위치까지 갔다 오거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에요. 이게 뭐 연속으로 해서 막 40만 원 갔다가 또 1년 후에 다시 또 돌파하고 이런 식의 흐름들은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은 누구나 주식하겠죠. 그렇죠. 갑자기 세계 기업이 생각이 났어요. 네. 2008년도에 현대중공업, 2011년도에 기아차, 그러면 삼성 SDI 장에 2차 전지 다시 뭐 올라가나? 90만 원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얘기를 지금 냉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원래 이런 장세였다니까 우리 김민지 님이 원래 장이 이랬다면 전 너무 재미가 없어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재미없어요. 재미없고 돈을 쉽게 번다고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넣어놔서 사실 금리 같은 경우도 은행에 넣는 게 1년 동안 묶어놓는다는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한 리스크를 감내해도 1, 2%밖에 못 받는 게 시장인데 여기 주식시장에서 넣어가지고 뭐 하루 만에 뭐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벌면은 그거 누가 안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의지를 꺾는 게 아니라 진짜 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공부를 하려면 돈을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결론. 드리고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2분기도 순환매 어떤 업종? 사실 이제 이게 수산매라는 계속 거는 지금 된다고.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떤 성격이 그렇게 뭐 지수를 여기서 치고 올리기에는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 시장만 놓고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수가 안 빠지고 있는 게 좀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 시장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져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물론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어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보면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 돌아섰죠. 네. 어제도 그렇고 지난 화요일도 그렇고 보면 굉장히 그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는 어떤 우리 시장이 확실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닥은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바닥이 잘하면은 올해 바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너무 앞서가는 걸 수도 있는데 뭐 일단 지금 전체적인 어떤 매크로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이게 뭐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도 좀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게 그 해결의 국면으로 시간 걸리겠지만은 그렇게 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뭐 이제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50bp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은 그것도 시장은 결국은
어느 정도 이제 그 흡수를 할 거예요. 흡수하면서 이제 그것을 시장에서 잘 녹여내겠죠.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에 대해서 지수에 대해서는 크게 더 많이 빠질 그룹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이게 이제 여기서 단기간에 뭘 끌어올리기에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지루한 지수의 흐름상으로는 이게 좀 연장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 장세가 굉장히 좀 길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 종목을 접근할 때 그럼 뭘 사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저는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약간 좀 낙폭과대가 지금 일단은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당장 이번 주의 흐름만 놓고 보더라도 그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던 것들 뭐 5G라든가 뭐 수소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는 자동차 또 이번 주에 이제 대형 중에서 자동차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 그 왜 올랐지? 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많이 빠졌으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뭐 5G는 정말 대표적으로 못 같은 업종이고 뭐 수소도 마찬가지고 맞아. 자동차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오른 이유들은 좀 다르죠. 뭐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앞으로의 기대감들 또는 이제 그 수급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로 좀 약간 그 오른 이유들은 좀 다르겠지만은 결과적으로 공통 분모는 낙폭 과대다 일단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지금 가장 잘 써먹을 수 있는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이제 뭐 그저께죠. 그 뭐 예를 들면 뭐 리비안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올랐잖아요. 그 전기차 관련주들, 뭐 루시드라든가 이런 거 많이 올랐는데 위신을 제가 찾아봤어요. 왜 올랐지?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토막 났으니까. 거기다 테슬라가 뭐 액면 분할도 발표하고 이랬으니까 이런 거 이제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런 낙폭과대가 단순히 이런 업종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종목들도 보면은 저도 이제 매일같이 종목 따라서 서치를 보면은 하루에 한 10개 이상은 이게 모를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그 거래가 터지면서 급반등이 나온 종목들이 발생을 해요. 결국 이런 종목들은 이유는 그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약간 종목을 목마르게 찾아다니는 시장이다. 네. 그러니까 뭐가 좀 덜 올랐는지, 뭐가 못 올랐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픽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수급적인 논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낙폭과대장에서 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일단 시장의 첫 번째 접근은 좀 낙폭과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낙폭 과대도 섹터별로 예를 들어 5G처럼 그런 어떤 섹터에서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종목별로 접근하느냐 다를 것 같은데 지금 뭐 부장님께 제가 여쭤봤다고 해서 무슨 종목이 나올 건 아니고 그럼 섹터를 봤을 때는 5G처럼 조금 네. 앞으로 낙폭 과대 종목들 좀 많은 그런 데는 어디 있어요? 이제 뭐 그게 항상 이렇게 좀 뭐가 좀 지금 이제 저도 계속해서 뭐 이제 다음에 뭐 고를 것인지 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돗자리 깔아야 되는 영역인데 이거는 사실은 그쵸. 여기서 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항상 이 순환매라는 거는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네. 근데 아직 순환매가 끝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순환매가 제가 좀 더 연장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일단 순환매를 주도하고 있는 몇몇 업종들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뭐 2차전지라든가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보면 쉬었다가 다시 오르고 이런 흐름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연장이 될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어떤 덜 오른 업종도 덜 오른 업종이지만 이런 순환매를 편승한다면은 그러니까 저는 역발상이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오늘 좀 그렇다면 오늘 뭐가 많이 빠졌느냐 이걸 좀 찾아봐 가지고 거기서 그래도 뭐 이게 빠진 이유가 그야말로 뭐 특별하게 어떤 개별적인 악재가 있거나 이런 거 말고 그냥 지수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어떤 이게 조정을 받는 이게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 이런 쪽의 업종들이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개인들이 접근하시기엔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약바이오나 게임이 그렇죠. 제약바이오나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거죠. 네. 뭐 제약바이오 같은 거는 사실 지금 못 올랐고 그리고 이제 항상 뭐 이런 말씀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 순환매의 끝은 이렇게 이제 뭔가 종목 장세의 끝은 우선주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선주가 우리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우선주가 오르면 이제 이제 거의 끝났구나. 이제 이 종목장세 끝났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끼는데 이게 우선주까지 한번 턴이 돌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방향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그런 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네. 또 보니까 이번에 총재 어제 만기 끝났잖아요. 네, 그렇죠. 새로운 이제 이창용 네, 총재가 4월 14일 날 맞아요. 군통회가 있으니까 비둘기파적인 얘기도 계속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은 금리 동결하게 되면은 그리고 또 우리가 4월 15일 날 미국 암호화폐도 있으니까 이런 성장주에 대한 흐름들이 확 세게 나올 수 맞아, 있는 지금은 좀 봐야 분위기지 될것 않을까? 저는 성장주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성장주가 지금 확실히 차별화될 수 있는 국면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근데 이제 이 성장주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성장주와 이제 우리 시장에서 얘기하는 성장주는 달라요. 지금 뭐 이어진 과장 그런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는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뭐 나쁘게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네, 지금 뭐 이제 그 우리 올해는 여러 가지 그 이벤트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소외가 되어 있고 사실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몇몇 그 이런 뭐 진단 키트라든가 뭐 이제 관련된 그 백신이라든가 이런 관련주들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은 어떤 정통 바이오들은 네, 그야말로 바이오텍 뭐, 계속 그때 그 많이 주가가 밀렸어요. 이게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대면 활동을 못 하게 되면서 받는 타격이 주가로 연결이 된 거거든요. 뭐 임상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스톱이 되고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그 기술 수출을 하기 위해서도 뭔가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의 한계가 드러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참 계속해서 밀렸는데 올해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저는 올해는 조금은 작년과는 확실히 달라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의 성장주 관련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좀 분류를 하실 때 성장주를 뭐 기술주다, 바이오다, 뭐 인터넷 관련주다 이렇게 분류하시면 안 돼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어제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봤는데 최근에 그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그 여자분들은 굉장히 잘 아시는 회사인데 룰루레몬이라고 있어요. 뭔지 알죠? 그거 룰루레몬 모르세요? 레깅스 아닌가요? 그렇죠. 이 요가복이라든가 레깅스 전문 업체입니다. 이게 되게 비싸요. 이게 되게 하이엔드예요. 근데 이제 룰루레몬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룰루레몬이 최근 5년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애플이 5년 동안에 5배가 올랐거든요. 네. 룰루레몬 7배 반이 올랐습니다. 애플보다 성장성이 훨씬 더 커요. 이게 이 한이 이제 그 같은 피어 그룹으로 보는 게 이제 뭐 나이키라든가 이런 그 스포츠웨어하고 같은 피어 그룹으로 보는데 네. 나이키보다도 그 어떤 영업이익률이 한 10% 이상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온라인의 비중이 높고 룰루레몬은 온라인 비중이 높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모든 그 오프라인 매장들이 좀 직영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익 관리가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10% 올랐는데 하루에 이게 이제 이유가 그런 거죠. 그 이제 이익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역시 이제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도 10%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성장주의 개념을 단순히 뭐 이렇게 좀 몇몇 업종들로 국한시킬 필요가 없고 아마 앞으로 성장주의 개념은 상당히 좀 저는 광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유연하게. 그렇죠, 유연하게 전통적으로 보는 업종들에서도 이런 성장주가 나올 수가 있고 성장주가 분류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최근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약간 좀 관심을 받는 게 굉장히 작은 섹터긴 한데 농기계 관련주들, 뭐 대동이라든가 YTM 이런 것들 주가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성장주의 개념으로 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수출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서의 어떤 그 이런 수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여기 뭐 이제 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기술과도 연결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주가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이제는 성장주를 뭐 우리가 2차 얘기하는 뭐 전지 이런 이런 걸로 이제 국한시키지 말자.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 성장주의 개념을 저는 조금은 네. 이제 정말 성장하는 기업, 성장하는 섹터 이런 쪽으로 조금 오. 넓힐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낙폭 과대 안에서는 이제 성장을 너무 국한시켜서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큰 이제 매크로 흐름을 좀 들어봤는데 그 안에서 이제 당장 2분기에 있을 이슈를 좀 점검을 하기 전에 속보가 나왔어요. 사적 모임 이제 10명, 영업시간 밤 12시까지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적용을 한다. 그래서 뭐 이런 거라든지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2분기에. 그런 이슈들 잠깐 이제 다뤄보기 전에 질문 하나만 보고 갈게요. 그 시장이 오르려면 이제 삼성전자도 올라야 될 텐데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6만전자라서 접근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다고 하세요. 뭐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삼성전자는 또 너무 저기 수급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 질문 좀 하고 나서 이슈 넘어갈게요. 사실 삼성전자 얘기는 오늘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질문을 잘 주신 거예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저는 최근에 오르지도 못하고 빠지지도 못하고 상당히 좀 진퇴양난이에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못 오르는 거는 가장 큰 이유는 수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삼성전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물론 지금 개인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지만은 외국인의 수급이 좀 붙어줘야지 사실은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외국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고 네. 지수가 오르려면은 일단 삼성전자가 어느 가야 정도의 가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은 약간 좀 이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사실 이게 삼성전자가 지금 가장 못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수급적인 이유인데 이게 왜냐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도 이제 블락딜이 돌았죠. 이제 상속세 문제 때문에 이제 블락딜이 돌았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굳이 시장에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블락딜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블락딜이 몇 번 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블락딜이 좀 마무리가 돼야지만이 삼성전자가 이제 동력이 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수급적인 문제들, 오버행 이슈 이런 것들이 좀 마무리가 돼야지만이 동력이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들 GOS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이제 파운드리 관련해서도 투자의 어떤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주가만 놓고 보면 지금 분명히 저평가의 영역이죠. 이제는 6만 전자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은 아마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는 관련된 애널리스트 모든 분이 삼성전자에 매수청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게 이런 문제죠. 지금 사가지고 이거를 굉장히 길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고민일 뿐이지 네. 사실 삼성전자는 지금은 저는 가격성이라든가 이런 상황상으로는 매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단기에 이렇게 수익을 내긴 힘들어요. 그건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저는 항상 시장을 볼 때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언제 사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지수 여기 마찬가지로 지수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일단 어디서 턴을 좀 해주고 우리가 얘기하는 장대 양봉.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옆으로 기는 모양인데 여기서 좀 양봉이 세워지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조금 색깔이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종목 장세에서 이제 지수로 조금 바뀔 수 있는 이런 어떤 신호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지금은 사실 매수의 영역이에요. 다만 이제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삼정 같은 경우는 근데 적금처럼 모아가라는 얘기도 많잖아요. 그렇죠. 적금을 오늘 내일 받는 것도 아니니까. 예.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니 적금 얘기하시길래 너무 좋아하시네요. 역시 적금러. 적금러. 예. 약간 정책적인 것도 얘기하셨지만은 네, 최근에 2분기에 맞아요. 윤석열 개성 사업도 바이오 디지털 최근에 또 어제 같은 또 원전이 또 그쵸. 이슈가 또 돼버렸고 이제 근데 그동안 몰랐던 게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도 얘기했던 게 게임 업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있고, 물론 최근에 아까 계속 종목 장사를 얘기했지만은 이제 5G도 있었고 최근에 화장품도 바닥에서 살짝 맞아요. 올라오는 느낌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항상 물어봐요. 이제 화장품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화장품은 중국 쪽 비중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요? 사실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화장품 같은 경우나 최근에 이제 좀 주가가 좋았던 쪽이 미용 의료기기라든가 맞아요. 이런 쪽도 주가가 좋았고 상대적으로 이제 화장품은 저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하고 좀 비슷한 관점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은 분명히 이제는 좀 매수해도 되는 영역인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죠. 그러니까 중국의 문제도 좀 해결이 돼야 되고 지금 상하이 봉쇄돼 있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사실 계속해서 저렇게 좀 고집스럽게 제로 코로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풀려야 돼요. 중국은 근데 결국은 지금 경기 부양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마 대대적인 경기 부양이 아마 2분기 이후에는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화장품 주식이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힘을 받는 시기는 그 시기하고 좀 맞물리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 분명히 지금은 약간 좀 암울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공세 이런 거요? 그게 나오고 있지만은 오히려 그때가 역으로 화장품 같은 경우도 저는 지금이 매수의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앞에서 이제 속보를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는 확실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은, 그러니까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지금 좀 가는가 싶다가 조금 더 꺾이고 이거에 이 패턴의 반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는 확실히 이런 영업 제한이 풀리고 어떤 코로나19도 어느 정도 정점을 좀 찍었다는 그런 사인들이 나오면은 확실히 이제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이관님 과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새로운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일단 단발성이에요. 철저하게. 네. 뭐가 이제 무슨 얘기, 인수위에서 무슨 얘기를 했다더라 관련주들이 그날 다 올라요. 또 다음날 되면 좀 힘을 잃고 이런 것들의 반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시정부의 정책 관련해서는 저는 좀 길게 볼 수 있는 좀 업종들 좀 고를 필요가 있죠. 2분기 이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바뀌고 하면은 뭔가 이제 그런 정책적인 드라이브들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개인 투자자들께서 접근하기 좋은 건 건설주 같은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건설주들은 최근에 좀 주가가 오르는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뭐 재건축 재개발 어떤 그 물량 증가라든가 또 이제 신축 아파트들의 어떤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업종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해외 부분에서도 이제 그동안 좀 약간 수주 우선에 그러니까 일단 수주하고 보자라는 그런 쪽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좀 수익성 위주로의 선별적인 수주가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건설주들도 오랫동안 시장에서 좀 소외가 돼 있었는데 네. 이제는 저는 정책적인 어떤 그런 모멘텀 접근을 하자면은 네. 역시 이제 건설주가 조금 접근하기에 편한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주가 근데 바운더리가 넓지 않아요? 넓죠. 대형주 아니면 중소형주 사실 시멘트나. 중소형주들이 탄력은 좋죠. 근데 사실 중소형주들은 개인 투자자께서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워낙에 또 탄력이 네, 심하기 예, 때문에 빨라서. 상대적으로 전개서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네.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GS건설이라든가 뭐 많이 올랐지 않나요? GS건설이 많이 올랐죠. 예. 현대건설은 못 올랐는데 네. GS건설이 최근에 사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두 종목의 주가가 차별화가 되는데 네. 이런 건설주 같은 경우를 좀 한번 노려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가 있고 조금 더 작은 섹터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섹터에서는 저는 제가 유심히 보는 쪽은 원격 진료예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우리가 하나의 과제인데 사실 이게 뭐 언제부터 이게 원격 진료 얘기가 나온 게 몇 년 전부터예요. 저도 이제 뭐 회사 내에서도 뭐 사내 연수 같은 거 할 때 원격 진료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참 주가가 못 가는 그런 이제 업종 중에 하나인데 이게 한다 그러다 결국 못 했잖아요. 잘 안 됐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를 계기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시적으로 지금 좀 풀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게 이제 그 구체적으로 법적이라든가 제도적인 좀 이제 이런 그 근거를 정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반대 어떤 여론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넘어야 돼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만 넘는다면은 뭔가 이제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저는 이런 그 원격 진료는 이제 새로 새 정부에 들어서서는 분명히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굉장히 좀 생각보다 강한 수익률이 나오는 종목들이 등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작은 쪽에서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원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 것들 여러분이 다 좀 많이 아시는 것들이고 제가 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이제 유심히 보는 쪽은 원격 진료 관련주를 좀 유심히 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딱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되니까 알짜가 나오네요,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신 부장님 중에 낙폭 과대기 하면서도 또 정부 모멘텀, 정책적인 모멘텀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원격 진료 좀 솔깃합니다. 저도 뭐 여기서 구체적인 종목이 나오긴 좀 어렵겠죠? 그렇죠. 뭐 예. 근데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공부해볼게요. 뭔지는 아마 아시니까 그런 네. 것들을 좀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종목들 접근하실 때는 네. 올라갈 때 따라잡지 마세요. 네. 항상 이게 조정이 나올 때 눌림목이 나올 때 잡아도 늦지 않습니다. 이게 좀 약간 길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건 꼭 여러분께서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뭐 하시고 싶은 거? 아직은 그냥 아까 건설주 얘기하시길래 그냥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사실 인테리어 관련도 이게 포함인가요? 사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최근에 뭐 전자재나 뭐 그냥 민간 주택 공급을 하는데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관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LS 하우시스랑 그 뭐지 KCC. KCC 오르길래 사실 그에 대한 사람들 의문도 좀 많이 있으신 맞아요. 것 같더라고요. 건설주면 건설주지 왜 이게까지 오른가? 이거는 리모델링 쪽인데라고 생각을.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건설을 하면은 당연히 리모델링 같이 이제 다 같이 사실 그냥 대형 건설을 중소형 세우고 집을 만들고 분양을 하고 나중에 이걸 가구나 이런 걸 사니까 저는 항상 나중에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정책 관련해서 이게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그런 거죠. 건설사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공을 할 때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안에 이제 자재들 갖다가 미리 다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B2C가 아니고 B2B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우리가 주가가 막 좀 움직일 수 있는 뭐 하츠라든가 파세코 같은 종목들도 오르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이제 이런 쪽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죠. 인테리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 네. 자연스럽게 이런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인 거죠. 유연하게 좀 사고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항상 네. 이제 좀 뭔가 개운합니다. 1분기 정리하고 2분기 방향성을 찾는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진짜 이렇게 커피 한 모금 못 마시고 땀 흘리면서 말씀해주신 우리 이동근 부장님 고맙습니다. 부장님 주말 잘 보내세요. 네,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